안녕하세요. 소아내원 백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실조증을 치료하는데 의외로 놓치고 지나가는 두 가지 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의사도 모르고 자신조차도 모르고 지나치는 내 몸에 나타나는 병의 원인이 되는 그 단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환자분들은 자율신경실조증과 같은 병들이 쉽게 낫지 않고 만성이 되어 힘들어하시게 되었을까? 그것은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모르니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갑갑하실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고요. 본인의 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의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의 몸을 만지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 눈은 엑스레이이고 손은 MRI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이 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해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저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의 달인 보면 이렇게 탁 집으면 몇 그램, 몇 장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진단은 환자분들의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어차피 현대의학적 검사로는 이상 없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율신경 기능 이상. 그렇다고 포기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선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옳을까요? 환자분들의 몸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자들의 머릿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의 몸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죠. 환자분들의 몸을 찬찬히 그리고 꼼꼼히 살피고 만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미묘한 것들이 있죠. 미묘한. 환자분들의 몸이 말해주는 것을 토대로 치료할 뿐입니다. 환자분들의 몸을 저만큼 많이 만지는 한의사는 많지 않을 겁니다. 만지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그 환자분들의 공통된 몸 상태인 상열, 하한, 치료법인 청상, 통증, 원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든지 환자분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단서들이 있다는 거, 그 단서들이 말해주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치료하면 사실 그 병명이 자율신경실조증이든 감기든 암이든 그리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키 170cm에 몸무게 55kg, 아주 고운 이쁜 인상에 성실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병원에서 6개월 전에 자율신경실조증 진단을 받으셨고요. 제일 불편한 것은 고개를 숙이면 어지러운 증상입니다. 그 외에 두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다, 어깨 항상 긴장되어 있고 배드민턴, 클라이밍, 등산 등 열심히 하셨는데 지난달 얼마 전에 운동들을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어지럼증이 매우 심해졌다고 합니다. 숨쉬기 힘들고 아랫배도 차고 손발이 차다, 눈도 침침하고 시야가 퍼져 보이기도 하고 잠이 잘 안 들고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면 더 이상 잠들 수 없고 머리가 멍하고 만성 피로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외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열척의 배만 남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 두 손과 침 그리고 한약뿐인데 말입니다. 환자분의 몸에서 단서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단서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맥은 살짝 긴장되어 있고 찬찬히 기다려도 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하다는 이야기죠. 혀를 보니 옅은 붉은색이고요. 그림처럼 서 있는 자세가 활처럼 서 계십니다. 단전 부위의 무력을 힘이 없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배를 내밀 때 나타나는 자세죠. 일반적으로는 구부정해지는데 이분 같은 자세는
억지로 버티려고 하고 계신 그런 자세이죠. 척추 등뼈가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측만입니다. 코어의 약화를 의미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긴장되어 있으며 복진을 위해 배에 손을 살짝 갖다 놓았는데도 손끝에 툭툭 그 복부 대동맥에 박동이 느껴지고 배꼽 아랫부분은 힘이 하나도 없이 손이 쑥쑥 들어가고 척추뼈가 그대로 만져지며 차트의 대부분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X포 복부 동계 배꼽 아래 무력 환자분께서 추위를 타고 아랫배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믿는 구석입니다. 신양으로 변증하고 신양을 도우면 몸이 좋아지는 것을 여러 차례 누차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힘만 내면 낫는 병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치료할 때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단서는 바로 아랫배에 힘이 없는 것. 이것을 소복불임 신호입니다. 정상은 아랫배에 힘이 없이 물렁물렁합니다. 순두부처럼 연두부처럼 물렁물렁 살이 하나도 없이 다 빠진 것처럼 물렁물렁하십니다. 소복불인이라고 하는데요. 소복은 배꼽 아래 아랫배를 이야기하고요. 불인 어질지 않다가 아니고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예 배꼽 아래 단전 부위가 웅덩이가 움푹 파인 듯 누르면 힘이 하나도 없이 손이 쑥쑥 들어가고 심하면 척추뼈가 닿기도 하고요. 대부분 냉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찾아보면 굳어 있고 딱딱한데 누르면 매우 많이 아파하는 부위도 있습니다. 자궁수술을 받으신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겠죠. 또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나셨거나 자위를 과도하게 하는 젊은이들한테도 나타납니다. 신양어,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신양어의 대표 처방인 팔미지황탕의 복정입니다. 두 번째 정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소복불인처럼 아랫배 전체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닌데 배꼽에서 치골까지 세로로 골이나 하나 생겨 있습니다. 골이 쭉 이렇게 누르면 힘이 없이 쑥쑥 들어가고요. 손가락을 세워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눌러서 찾아보면 볼펜심 같은 것이 이렇게 쭉 기다랗게 있습니다.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요. 심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을 가진 부자의 복증입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코어가 약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한마디로 코어, 신장의 약화로 인한 미주신경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코어는 신부전방선과 신장경락계통이라고 했죠. 코어가 약하다, 신장기운이 없다, 단전 힘이 없다, 보가 대약하다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아랫배 힘이 없는 것은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많지 않은 적은 에너지로 몸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 에너지가 꼭 필요한 뇌나 중요 장기들한테 먼저 혈액을 공급하고 아래쪽으로 갈 피, 여력이 없는 거죠. 피가 안 가는 기운이 없어지고 눌러도 힘이 하나도 없이 쑥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전은 아시다시피 단전은 우리 몸의 배터리, 배터리죠.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위해서는 신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에센스, 정수이죠. 이 신정은 뇌와 골수를 영향하고요. 신정이 부족하면 뇌를 영향하지 못해서 브레인포그, 네오미, 이명,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신장은 덜숨을 주관하기도 하고요. 날숨은 폐가 주관하고 덜숨은 신장이 주관하는데 신장 기운이 약하면 덜숨이 짧아지죠. 호흡력 자체가 약해서 숨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호흡 안 되는 거 가장 큰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 아닙니까?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만성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아랫배 무력을 못 보고 놓치는 것이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꼭 알아주시길. 신장, 코, 단전의 힘을 길러 우리 몸의 자인치유력, 자가치유력을 기르면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힘을 기르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소복 불임과 함께 나타나는 복종이 바로 동계인데요. 물론 뭐 없을 때도 있긴 합니다. 동계, 움직일 개, 두근거릴 개죠.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뛴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찬다 할 때 그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는 걸 동계라고 하죠. 심장박동이 평소와 달리 좀 더 강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동계는 주로 몸이 흥분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 발생하고요. 많이 긴장하고 있거나 술을 마셨거나 하는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하면 방어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방어 반응 중 하나가 동계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이때 속이 미식미식하고 심하면 구토도 나오고 가슴 아프고 숨쉬기 힘들고 식은땀 나고 심하면 의식도 잃게 되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119 부르셔야죠.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빈맥,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서맥, 심장박동이 뛰었다 안 뛰었다 불규칙한 부정맥이 있겠죠. 갱년기에 의한 여성호르몬 감소도 동계 원인 중에 하나고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 빈혈, 저혈당 등에서도 동계가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동계는 복부를 진찰할 때 복부 대동맥의 박동이 벌떡벌떡 뛰어서 손끝에 쉽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 눌러서 반드시 통증이 있어야 동계라고 합니다. 허증, 몸이 약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기운이 없는데 살아보겠다고 용을 쓰는 상태. 차에 비유하면 기름은 다 떨어져 가는데 계속 공회전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동계의 부위와 그 원인, 약재 처방인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처럼 윗배는 동계가 심하고 아랫배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찌 자율신경 실조증이 또 신호인 사람들만 걸리겠습니까? 간허는 없고 심허는 없고 비허는 없겠냐고, 폐허는 없겠냐고요. 하지만 이 병원 저 병원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도 잘 낫지 않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힘이 빠진 상태, 원기, 근기가 약한 상태, 제가 말씀드린 아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한 또는 많이 써서 약해진 상태라는 거죠. 유명하다는데 다 돌고 안 유명한 저한테 오실 때는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서 녹초가 되어서 오시는 거죠. 병이 만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허증으로 진행되었다는 말과 같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환자분들의 몸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제가 없는 걸 말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몸에서 몸이 알려주는, 몸이 말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정확한 게 뭐가 있냐고요. 치료자는 환자분들이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환자분들 몸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두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치료자들이 그것을 못 보고 못 듣고 놓치는 것이 문제일 뿐이겠습니다. 증상이 현상이라면 현상 그 너머의 근본 원인, 본질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만성난치성 질환들의 본질은 바로 신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주신경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래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준비한 대본은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의 7가지 단서였는데요. 너무 많아서 영상은 2가지만 만들었고요. 나머지가 더 궁금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소망아니온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